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로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백통신화 리조트는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입맛대로 사업 기간은 수시로 늘려주고 투자 금액은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절차를 위반해 법적으로 무효라는 논란까지 일었는데도 제주도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고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 백통신원 제주 리조트 개발 사업이 제주도로부터 개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2012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듬해인 2013년부터 10년 동안 9차례나 사업 승인을 변경해줬습니다. 이 가운데 7차례는 완공 시점인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통신원 리조트가 처음 승인받은 사업 기간은 2016년 말, 제주도는 1년이나 2년씩 연장하면서 2025년 말까지 9년을 연장해줬습니다. 문제는 사업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났는데도 뒤늦게 1월 24일에야 연장해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통신원 리조트의 사업 기간 연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업자의 그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렇게 봐주기식 아니면 편의 제공을 한다라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업 시행 기간 경과 후 변경 고시된 경우는 실효입니다. 실효. 이러는 동안 사업자는 콘도미니엄만 지어서 분양했고 당초 사업 승인 내용에 있던 생태 테마파크와 맥주 박물관 등 휴양 문화시설 건설은 미뤘습니다. 결국 2022년 제주도가 사업 승인을 또다시 변경해 휴양 문화시설을 삭제하고 투자 금액을 1,400억 원이나 줄여주면서 이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과정들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한 겁니다. 네, 변경을 했는데 네. 좋은 쪽으로 변경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잘 돼야 그게 세수도 들어올 거고 결과적으로는 도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을 감싸준다는 특혜 의혹과 함께 리조트의 완공이 임박한 가운데 최종 승인권자인 도지사와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났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 백통신화 리조트 방문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 지사가 청탁금지법을 회피하려다 식품위생법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식당 영업이 되지 않는 콘도에서 메뉴판에도 없는 3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서 내미는 꼼수가 도지사가 보여야 될 모습이냐며 도지사가 불법 영업하는 곳에서 결제한 것을 자영업자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녹색당도 논평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기업 면담을 포함한 모든 공적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오영훈 지사가 해외 순방에 열을 올리며 수상쩍은 기업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도입과 함께 해외를 다니며 제주도 땅을 헐값에 팔아넘겼던 과거 도지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반짝 늘었던 국내 관광객이 지난해부터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비계 삼겹살과 폭탄 전기요금 논란을 보면 싸늘해진 관광객들의 시선을 알 수 있는데요. 제주도가 긴급 대책 마련을 내놨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무지개색 징검다리가 펼쳐진 해안도로.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대부분 중국 등 외국인들입니다. 높은 물가와 최근 잇따른 관광 피해 논란에 발길을 돌리는 국내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조금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바엔 일본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제주를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은 447만 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줄었습니다.
관광객이 평가한 제주의 이미지도 여행 전 4.1점에서 여행 후에는 3.97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싼 여행 경비와 불편한 대중교통, 불친절함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비싼 편이라고 느껴졌었고 밥 같은 경우에도 좀 물가가 비싸다고 느꼈어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관광 혁신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도지사와 민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또 여행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 서비스 센터가 설치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광 미담 사례 수집, 관광 분야별 우수업소 발굴 및 시상 등을 통해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행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혁신 방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에 비해 구체성은 떨어집니다. 제주 관광서비스센터 설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관광서비스센터 역할도 이미 14곳에서 운영 중인 안내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높은 물가를 확인해도 가격이나 서비스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항공편 좌석 문제와 대중교통 등 관광객 불편 우선순위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렌트카를 꼭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필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좀 더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1인당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소비액은 좀 많을 수밖에는 없고 잇따른 논란으로 제주 관광 산업이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개막해 사흘 동안 열립니다. 포럼 첫날 4.3 세션에 처음으로 참석한 전직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4.3 당시 벌인 인권 유린과 잔혹한 행위에 대해 미국이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1945년 이후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 한국 역사상 최대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기록된 제주 4.3 사건. 미국 정부가 파견한 군대가 무고한 양민 학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주 사회는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포럼 4.3 세션에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로서 처음 참석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4.3 당시 인권 유린과 잔혹한 행위에 대해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justice now requires that those in the United States who can do it,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do indeed take responsibility as appropriate for what happened on April 3rd.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로 개막한 제주 포럼. 이번 포럼에는 지방정부의 외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특별 세션이 중점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한중일 지방정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합니다. 지방 외교 관련 그 세션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중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서 만나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제주 포럼의 대표 행사인 세계 지도자 세션도 다시 열립니다. 세계 지도자 세션이 부활되면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이번 포럼 참가 예상 인원은 모두 4천여 명. 58개 세션으로 구성돼 실질적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제주 포럼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해남 대흥사는 해마다 전통차를 만드는 체험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정서와 종교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바구니를 든 청년들이 해남 두류산 자랑 녹차밭에 이른 아침부터 3355 모여듭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적의 유학생 30여 명으로 차 만드는 체험을 하러 절에 온 겁니다. 찻잎을 뜯는 건 처음이라 낯설지만 잎 하나하나 고르고 떼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진짜 새로워요. 녹차도 있긴 한데 근데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초이차는 대흥사 전통차로 200여 년 전 초이 스님이 완성한 제조법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잎에 물기를 빼고 향을 지속하기 위해 350도로 달군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덕습니다. 수분을 빼내는 작업인데 다음은 유념으로 이어집니다. 유념은 이렇게 찻잎을 멍석에 비벼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요. 깊은 맛을 우러내기 위해 이 과정을 5분 정도 반복합니다. 스님에게 한국의 다도를 배운 학생들은 직접 만든 녹차의 향과 맛을 음미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한국의 좋은 녹차 맛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보통 녹차 마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 부모님을 생각해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목포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 전남 지역 5개 대학 유학생 190여 명이 제다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이 체험은 지난 2022년부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해마다 문화재청 예산 1억여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정해 한국의 종교와 차 문화를 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동남아에도 이제 차 문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는 차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대흥사는 올해 하반기 산지승원 산책과 창작 음악 공연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내년에는 제다 체험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합니다. 어제 아침보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구름 낀 날씨여도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자외선 지수가 한낮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자정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내외로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4도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22도에 그치겠고 남부와 동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에 구름이 많이 껴서 섬 지역도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도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 내외로 잔잔하게 물결이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는 0.5에서 2.5m 내외로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낮부터는 다시 맑아지겠고요. 주말에는 구름 낀 날씨를 보여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돌문화의 은인으로 불리는 지포 김구 선생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이 제주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고려시대 제주판관으로 임명된 뒤 제주의 화산석으로 밭담을 처음으로 쌓았던 지포 김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제주 돌문화의 활용과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를 논의했습니다. 제2부교육감제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 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설명회가 어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제2부교육감제 신설에 대한 방향을 비롯해 교육청의 중복 기능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복지문화환경과와 유아 특수교육과 신설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조직진단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고위직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조직 개편을 재검토하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를 이탈하려 한 중국인 9명과 이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불법 체류를 알선한 브로커 4명 등 모두 1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180만 원에서부터 1,100만 원까지를 내고 무단 이탈을 부탁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지난 1월 위조 신분증으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 검색 요원에 적발됐습니다. 오름 공용 화장실 바닥이 꺼지는 사고가 나 10대 1명이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제주시 구자읍 용눈이 오름 입구 공용 화장실에서 바닥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에 있던 5명 중 4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10대 고교생 1명은 30여 분 동안 갇혔다 119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중국인 귀금속 절도 사건과 관련해 도주한 피의자를 도운 일행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피의자가 중국으로 달아난 뒤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대화 내용 삭제를 지시한 30대 중국인 남성을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이후 이 남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훔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으로 달아난 피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